여러분, 밥 먹다가 서러워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내 핏줄, 내 아이를 낳고 몸조리하는 병실 침대 위에서 말입니다. 남들은 산후조리원이 천국이라고 하더군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밥 주고 빨래해주고 아기 봐주는 지상낙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인간, 아니 제 남편이란 작자가 제 밥그릇에 숟가락을 꽂기 전까지는 말이죠.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가장 비참했던 저의 밥그릇 전쟁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설마 저런 남자가 있겠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맹세코, 이건 토시 하나 보태지 않은 제 피눈물 나는 실화입니다. 이야기는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노산이라 걱정도 많았고 임신 기간 내내 입덧으로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했죠. 그런 저를 보며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건 바로 우리 친정엄마였습니다. 지은아, 너 몸 상하면 평생 고생한다. 돈 걱정 말고 제일 좋은 데로 가. 엄마가 해줄게. 친정엄마는 당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며 모은 쌈짓돈을 털어주셨습니다. 무려 2주에 500만 원. 제 평생 그렇게 비싼 곳에서 자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에 위치한 그 조리원은 호텔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호수공원이 훤히 내려다 보였고 침구는 구름처럼 푹신했죠. 무엇보다 식사가 기가 막히게 나온다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습니다. 유기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나오는 영양밥과 뜨끈한 미역국. 출산하느라 다 빠져나간 기력을 채워줄 엄마의 사랑 같은 밥상이었죠. 입소 첫날,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섰을 때 남편 민석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며 들어왔습니다. 제 남편 박민석. 36살. 평범한 회사원이고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 알뜰함이 장점인 줄 알았습니다. 데이트할 때 쿠폰 챙기고 포인트 적립하는 모습이 생활력 강해 보여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뜰함이 제 목숨줄 같은 산후조리원 밥상 앞에서 흉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사 나왔습니다. 산모님, 보호자님 식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리원 여사님이 카트를 끌고 들어오시며 물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하루 종일 진통하느라 쫄쫄 굶었던 저는 입안에 군침이 싹 돌더군요. 당연히 남편 밥도 시켜야죠. 보호자 식사는 한 끼에 1만 원을 추가하면 되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그것도 이런 고급 조리원에서 1만 원이면 거저나 다름없지 않나요? 제가 입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저는 됐습니다. 집사람 거만 주세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배 안 고프냐고 물으니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군요. 야, 무슨 밥 한 끼에 10,000원이나 하냐? 밖에서 국밥 사 먹어도 8,000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여기 너무 바가지다.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워낙 짠돌이니까요. 나가서 컵라면이라도 사 먹으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이 나가시자마자 남편은 제 침대 옆간이 의자를 바짝 당겨 앉더군요. 그러고는 식판 위에 놓인 수저통에서 숟가락 하나를 쓱 꺼내는 겁니다. 자기야, 뭐해? 뭐 하긴 같이 먹으려고 그러지. 당신 어차피 이거 다 못 먹잖아. 남편의 그 말이 지옥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밥상은 1인용입니다. 산모의 회복을 위해 칼로리와 영양소를 딱 맞춰 나온 정량 식단이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선심 쓰듯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위 줄어서 많이 먹으면 체해. 내가 도와주는 거야. 부부끼리 내 거가 어딨어. 그러고는 제 허락도 없이 숟가락을 국그릇에 푹 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소고기 미역국. 그 첫 숟가락을 제가 아닌 남편이 먼저 떴습니다. 캬, 국물 끝내주네. 역시 비싼 데라 다르긴 다르다. 남편의 입으로 들어가는 국물을 보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깝다. 치사하다. 아니요, 그런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우리 딸 많이 먹고 얼른 낳아라 하며 피 같은 돈으로 사준 밥입니다. 그걸 사위란 사람이 고작 10,000원이 아까워서 뺏어 먹고 있는 겁니다. 자기야, 보호자 식사 추가해줄게. 그냥 편하게 먹어. 제가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손을 휘휘 저으며 밥을 크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군요. 아냐, 돈 아까워.
그리고 나 배 별로 안 고파. 그냥 맛만 보는 거야. 맛만 본다고요? 배가 안 고프다는 사람이 밥그릇의 절반을 푹 퍼갑니까? 밥 위에 올려져 있던 떡갈비 2개 중 하나가 남편 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물오물 씹는 그 입모양이 왜 그렇게 밉상으로 보이던지요. 제 몫으로 나온 밥은 순식간에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산모는 배가 고픕니다.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젖이 돌기 시작하면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자다가도 허기가 져서 깹니다. 내 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눈앞에서 내 밥이 줄어드는 걸 보고 있자니 목구멍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국물 건더기와 고기 반찬을 쏙쏙 골라 먹고는 남은 밥을 국물에 말아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제 앞으로 식판을 쓱 밀었습니다. 자, 먹어. 국물이 진국이네.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식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알이 둥둥 떠다니는 식어버린 미역국. 반토막 난 반찬들. 이게 산후조리 중인 아내에게 줄 밥상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먹다 남은 잔반 처리인가요? 순간 울컥, 눈물이 솟구쳤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막 입소한 첫날이었으니까요. 그래, 자기도 회사 끝나고 오느라 배고팠겠지. 내가 참자. 좋은 날 싸우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이 먹다 남은 침 묻은 숟가락으로 국을 떠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밥이 넘어가는지 모래가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라 제 자존감을 갉아먹는 긴 싸움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식사 추가를 거부했습니다. 점심때 보니까 양 많더라. 둘이 먹기 딱 좋아. 아니요, 여보. 그거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해. 나 전 먹여야 한다고. 속으로 수백 번 외쳤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먹는 거에 집착하는 돼지처럼 보일까 봐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메뉴는 가자미구이와 잡채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잡채. 남편은 젓가락을 들자마자 잡채를 국수 먹듯 후루룩 흡입했습니다. 어우, 야, 여기 잡채 맛집이네. 좀 싱겁긴 한데 건강한 맛이다. 그러면서 가자미 살을 발라 자기 밥그릇. 아니, 제 밥뚜껑 위에 올려놓고 먹더군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젓가락질 한 번에 내 영양분이, 내 회복이, 내 서러움이 뜯겨나가는 기분. 친정엄마가 알면 얼마나 가슴을 치실까요? 500만 원짜리 조리원에 보내놨더니 사위란 놈이 10,000원 아끼겠다고. 딸내미 밥을 뺏어 먹고 있다는 걸 아시면 아마 당장 쫓아와서 밥상을 엎어버리셨겠죠. 하지만 저는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밥을 덜어주며 웃어 보였죠. 많이 먹어, 여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데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 옆 간이 침대에서 코를 골며 잤습니다. 배가 부르니 잠도 잘 오나 봅니다. 저는 배에서 들리는 꼬르륵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수유콜이 울려서 수유실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빈혈 때문인지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수유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퉁퉁 붓고 환자복을 입은 초라한 여자.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기필코 말하리라. 내 밥 먹지 말라고. 제발 그 10,000원 좀 쓰라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제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식사가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한 행동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밥을 뺏어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격을 모독하는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식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먹는 걸로 사람 괴롭히는 거, 그거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짓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것도 산후조리원에서 내 밥을 가지고 식고문을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차라리 대놓고 너 굶어 하고 밥그릇을 뺏으면 싸우기라도 하죠. 제 남편은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제 피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소 3일차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메뉴는 맑은 소고기 묵국에 조기구이였습니다. 전날 밤 허기에 시달리다 잠든 저는
식사 카트 소리만 듣고도 눈이 번쩍 떠졌죠. 오늘은 기필코 사수하리라. 비장한 각오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저를 들기도 전에 남편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 국물 색깔 좋은데? 여보, 내가 김이 상궁해줄게. 독 탔나 안 탔나 보자. 농담이랍시고 던지는 그 말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막을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국그릇을 양손으로 들더니 그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처럼요. 캬, 역시 국물은 뜨거울 때 먹어야 제맛이지. 여보, 이거 간 딱 맞다. 얼른 먹어. 남편이 내려놓은 국그릇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국물 수위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는 건 예사고요. 문제는 그 안이었습니다. 남편이 국물을 들이키며 입안에 있던 침과 섞인 국물이 도로 흘러들어갔는지 맑았던 국물 위에 기름기가 번들거리고 심지어 남편 입에 있던 고춧가루인지 뭔지 모를 부유물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순간 비위가 확 상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더군요. 왜? 입맛 없어? 국물 시원한데 좀 들지 그래. 자기야. 자기가 입 대고 마신 국을 나보고 어떻게 먹어? 더럽게. 뭐? 더럽게? 와, 사람 서럽게 하네. 우리 키스도 하는 사이인데 내 침이 더럽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키스랑 밥그릇 공유하는 거랑 같나요? 위생관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태도. 결국 저는 국은 손도 못 대고 맨밥에 김만 싸서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예민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더군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점심시간에 터졌습니다. 그날 점심 메인 메뉴는 불고기였습니다. 달콤 짭조름한 양념 냄새가 방 안에 진동을 했죠. 고기다. 며칠 만에 보는 고기 반찬에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밥뚜껑을 열자마자 방 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산모님, 아기가 깼어요. 수유하러 내려오세요. 타이밍도 참 야속하죠. 밥숟가락 뜨려는데 수유콜이라니. 배고픔에 손이 떨렸지만 우는 아기를 기다리게 할 순 없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자기야, 나 수유하고 올게. 밥 절대 먹지 마. 나 진짜 배고파서 현기증 난단 말이야. 알겠지? 아, 알았어. 걱정 말고 다녀와. 내가 당신 밥 뺏어 먹을까봐 그래. 남편은 소파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 천치였죠. 수유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동안 씨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젖을 물리고 나니 허기가 져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식탁으로 돌진했죠. 그런데 식탁 위의 풍경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분명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불고기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기는 다 사라지고 양파와 당근 쪼가리, 그리고 흥건한 국물만 남아있었죠. 심지어 다른 반찬인 계란말이 2개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자기야, 내 고기 다 어디 갔어? 남편은 입가에 번들거리는 기름기를 닦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당신 너무 늦게 오길래 식으면 맛없잖아. 식은 고기 먹으면 배탈 나. 그래서 내가 좀 먹었어. 좀 먹었다고? 이게 좀 먹은 거야? 고기가 한 점도 없잖아. 에이, 잘 찾아봐. 저기 국물 밑에 부스러기 있네. 그리고 당신은 야채 많이 먹어야 변비 안 걸려. 내가 당신 생각해서 고기만 골라 먹어준 거야. 순간 이성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더니 눈앞이 빨개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식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젖 먹이고 와서 허기진 아내에 대한 배려가 눈곱만큼도 없는 겁니다. 아니, 저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야, 박민석. 너 제정신이야?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리더군요. 너 지금 젖짜내고 온 사람 밥을 뺏어 먹어? 1만 원. 아끼자고 처자식 굶기는 게 가장이야? 그게 남자냐고. 제 고함에 남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미안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야, 너 말 다 했어? 고작 고기 반찬 하나 때문에 남편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너 굶겼냐?
밥이랑 국은 그대로 있잖아. 메인 반찬을 다 처먹고 그게 할 소리야? 너는 밥 먹을 때 반찬 없이 맨밥만 먹어. 어? 와, 너 진짜 애 낳더니 성격 이상해졌다. 조리원 들어오더니 유세 떠냐? 우리 엄마는 애 낳고 밭일도 하러 나갔어. 호강시켜주니까 배가 불렀지. 시어머니 얘기가 거기서 왜 나옵니까? 진짜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 유세 떤다. 내 돈 내고 내가 들어와서 내 밥 먹겠다는데 그게 유세냐?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저는 숟가락을 집어 던졌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남편은 어이구 무서워서 살겠나. 그래 나간다 나가. 더러워서 안 먹는다. 하며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텅 빈 방 안. 덩그러니 남겨진 식판. 양파만 남은 불고기 접시를 보며 저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속이 너무 상해서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은 국물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젖을 먹여야 하니까요. 눈물 섞인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인간이랑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요. 사과하러 온 줄 알았죠? 맛있는 간식이라도 사온 줄 알았죠? 천만에요. 그 봉지 안에는 제 억장을 무너뜨릴 더 기막힌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리원 특식으로 나온 갈비찜 사건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과연 남편이 들고 온 검은 봉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개밥 보신 적 있나요? 주인이 맛있는 살코기는 다 발라먹고 앙상한 뼈다귀만 툭 던져주면 그걸 좋다고 핥아먹는 강아지 말입니다. 산후조리원 4일 차 되던 날 저는 제 자신이 꼭 그 처량한 강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제 눈앞에 놓인 밥상이 딱 그 꼴이었거든요. 지난 시간 남편이 들고 온 검은 비닐봉지 기억하시죠? 저는 바보같이 기대했습니다. 아까 싸운 게 미안해서 제가 좋아하는 빵이나 우유라도 사온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지 안에서 나온 건 컵라면 2개와 소시지 핫바였습니다. 당신은 몸조리하느라 매운 거 못 먹지? 이건 내 거야. 아까 밥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프네. 남편은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좁은 조리원 방 안에 매콤하고 자극적인 라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미역국에 밥 말아 먹는 산모 앞에서 그 냄새가 얼마나 고문인지 아십니까? 후루룩 쩝쩝. 남편은 국물까지 싹 마시고는 트림을 꺼억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자기 배만 채우면 그만이구나.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시위였죠. 하지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코까지 골며 잘만 자더군요. 문제의 그날 점심이 되었습니다. 조리원 식단표에 빨간 글씨로 적혀있던 대망의 메뉴. 바로 궁중 소갈비찜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입덧 때문에 임신 내내 고기 냄새만 맡으면 토했던 제가 출산하고 나서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바로 갈비찜이었거든요. 아침부터 기다렸습니다. 짭조름한 양념이 밴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흰 쌀밥 위에 올려 먹는 상상을 하면서요. 식사하세요. 오늘은 특식이에요. 여사님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은색 뚜껑이 덮인 식판이 들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갈색 양념, 큼지막한 밤과 대추, 그리고 뼈대에 두툼하게 붙은 살코기. 보기만 해도 침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더군요. 출산 후에 변비가 심해져서 화장실 가는 게 큰일이었거든요. 지금 신호가 왔을 때 가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밥 뚜껑 덮어놔. 식으면 맛없으니까. 남편은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천천히 싸고 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온통 갈비찜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른 나가서 먹어야지. 씻기 전에 먹어야 하는데. 볼일을 마치고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는데 묘하게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밖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보통 TV 소리나 인기척이 들려야 하는데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어제 그렇게 대판 싸웠는데 또 그러겠어? 설마 사람이라면. 저는 물기도 닦지 않은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시선은 곧장 식탁 위로 향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앞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갈비 양념이 잔뜩 묻어 있었고 손에는 쪽쪽 빤 뼈다귀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제 식판 위에 갈비찜 그릇에는 하얗게 발라진 뼈다귀들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덤처럼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5개, 6개, 분명 넉넉하게 담겨있던 그 고기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당근 2조각과 국물, 그리고 뼈다귀 산. 제가 멍하니 서 있자 남편이 뼈다귀를 그릇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 나왔어? 야, 근데 여기 갈비찜 진짜 잘하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다 먹은 거야? 응. 아, 내가 좀 먹었어. 근데 자기야,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생각해서 그런 거야. 무슨 생각? 자기 지금 이 안 좋잖아. 산후풍 든다고 딱딱한 거 먹지 말라던데. 이 갈비가 보기보다 질기더라고. 자기가 먹으면 이 나갈까 봐. 내가 처리한 거야. 국물에 밥 비벼 먹어. 국물이 진국이야, 액기스. 이 나갈까 봐 대신 먹어줬다고요? 처리해줬다고요? 그 순간 남편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로 보였습니다. 내 배고픔, 내 기혹, 내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제 식욕만 채우는 괴물.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저 수북한 뼈다귀였습니다. 자기가 살코기 다 발라먹고 남겨둔 뼈. 마치 저를 찌꺼기나 받아먹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또 삐졌어? 남편이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먹다 남은 뼈다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런 살점도 남아있지 않은 매끈한 뼈다귀. 이게 지금 내 결혼 생활이구나. 알맹이는 쏙 빠지고 껍데기만 남은 아무 영양가 없는 관계. 너 내가 거지로 보이니? 뭐? 내가 네가 먹다 버린 뼈다귀나 갉아먹는 개로 보이냐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뼈다귀를 남편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뼈다귀가 남편 이마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갈비 양념이 남편 얼굴에 튀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도 예의를 차릴 이유도 사라졌으니까요.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하루 종일 굶었어. 전 물리느라 기운 빠져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그 고기 한 점 남겨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니? 네 입주둥이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해. 아니, 내가 굶겼냐고. 밥 있잖아. 반찬도 김치랑 멸치 있구만 왜 난리야. 그리고 부부끼리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진짜. 치사하다는 말에 저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래, 치사하다. 너란 인간이 너무 치사하고 졸렬해서 내가 이 밥상머리 앞에서 이러고 있는 게 쪽팔려 죽겠다. 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꺼져. 뭐? 나가? 야, 여기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거야. 장모님이 나도 와서 쉬라고 했거든. 나도 권리 있어. 와. 끝까지 돈 타령, 권리 타령. 친정엄마 이름까지 들먹이는 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값 아껴주는 호구, 잔반 처리기일 뿐이었죠. 저는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산후 우울증이 아니라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야, 김지은. 너 지금 뭐 하냐? 짐 싸? 진짜 갈 거야?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놔.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아, 진짜 왜 이래? 갈비 좀 먹었다고. 집 나가는 여자가 어딨어? 남들이 알면 웃어. 이 여편네야. 웃으라고 해. 난 갈비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뭔데? 저는 짐 싸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는 내 밥을 먹은 게 아니야. 너는 내 자존심을 씹어먹었어. 그리고 내 사랑도 다 먹어치웠어.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고.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드르륵. 그 소리는 마치 우리 부부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가 캐리어를 끌고 문 쪽으로 향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붙잡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하는 최악의 한마디였습니다. 야, 너 가면 남은 조리원비 환불은 되는 거야?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집을 나가는 마당에 조리원비 환불 걱정이라뇨.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와는 끝이라고.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캐리어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쫓아나오며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산모들과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로비까지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의 밝은 목소리. 우리 딸 밥은 잘 먹고 있지? 김서방도 잘 챙겨 먹고. 엄마가 이번 주말에 면회 갈게. 그 목소리를 듣는데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조리원 로비가 떠나가라 통곡하면서요. 엄마,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죽겠어. 조리원 로비 한복판에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서방이 안 챙겨주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이 댐 무너지듯 터졌습니다. 그 비싼 돈 들여서 딸 호강시켜 주겠다고 보낸 곳에서 딸은 남편 눈치 보며 뼈다귀나 핥고 있었다는 걸 알면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차마 남편이 내 밥 뺏어 먹어서 굶고 있어.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얼굴에 침 뱉기이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야, 김지은, 너 쪽팔리게 거기서 뭐 해? 남편이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걱정? 아니요. 남들 시선이 부끄러웠던 겁니다. 로비에 있던 상담실장님, 청소여사님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화 끊어. 장모님 걱정하시게. 왜 질질 짜고 난리야? 너 진짜 정신병 걸렸냐? 남편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빼서 강제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신병. 그래요. 제가 미친년이죠. 저런 놈을 남편이라고 믿고 애까지 낳은 제가 정신 나간 년 맞습니다.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야, 들어가서 얘기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고작 먹을 거 가지고 이 사단을 내. 내가 너 갈비 사주면 될 거 아냐. 끝까지 먹을 것 타령. 이 인간 머릿속엔 제 자존심이나 상처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갈비 못 먹어 삐진 식탐 많은 여자로 저를 매도하고 있었죠. 갈비 사준다고? 그래, 네 돈으로 사주나 보자. 아니,
넌 네 돈 10원. 한 장도 아까운 놈이잖아. 네가 사주는 갈비 더러워서 안 먹어. 제가 쏘아붙이자 남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설마 친정엄마한테 다시 거는 건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더 끔찍한 상대였습니다. 엄마. 나야. 민석이. 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은 마치 일러바치는 초등학생처럼 억울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 지은이 말이야. 애 낳았더니 완전 이상해졌어. 내가 밥 좀 같이 먹자고 했다고. 지금 짐 싸서 나간다고 난리를 치네. 산후 우울증인가 봐. 엄마가 좀 따끔하게 얘기해줘. 그러고는 제 귀에 핸드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리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너 지금 그게 무슨 행패니? 민석이가 회사 일하고 피곤해서 갔으면 밥 좀 나눠 먹을 수 있지. 그게 무슨 유세라고 짐을 싸. 우리 때는 애 낳고 바로 부엌 들어가서 시부모 밥상 차렸다.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밥그릇 가지고 남편 괄시하라고. 아,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더군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친정 교육 운운하며 저를 나무라는 시어머니. 남편이 밥을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뺏어 먹었다는 건 죽어도 모르시겠죠. 아니, 알더라도 사내 대장부가 좀 많이 먹을 수도 있지. 하실 분들이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의 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고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비명소리도 끊겼습니다. 정적. 그 짧은 정적을 깨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며느리, 착한 아내는 없었습니다. 친정교육이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잘못 가르치셨네요. 사람 새끼랑 짐승 새끼는 구별하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사람 탈쓴 짐승을 못 알아보고 결혼시켰으니 말이에요. 야, 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한테 미쳤어? 남편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때릴 기세였죠.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쳐보라고. 어디 한번 때려봐. 경찰 부르고 기자 부르고 다 해보자. 이 조리원비 누가 냈니? 우리 엄마가 냈어. 우리 엄마가 낸 돈으로 네가 내 밥 처먹고 네가 상전 노릇하고. 그게 기생충이지 남편이니? 기생충? 그래. 네가 아까 뭐라 그랬어? 환불? 돈 아까워. 너는 네 마누라가 굶어서 손 떨고 있는데 그깟 환불받을 돈이 더 중요해. 네가 인간이야? 네가 애 아빠야? 제 고함 소리에 각방에서 산모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세상에 싸우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판사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복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며 제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손을 물어뜯을 기세로 뿌리쳤습니다. 여기 이 남자가요. 보호자 식비 10,000원이 아깝다고 애 낳은 지 3일 된 산모밥을 뺏어 먹었어요. 미역국 국물까지 다 마시고 갈비찜 고기는 혼자 다 처먹고 저한테 뼈다귀만 던져줬다고요. 그게 남편입니까? 어머 미친 거 아냐? 세상에 웬일이니 저 남자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비난의 화살이 남편에게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시뻘개지다 못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 내가 내 밥그릇 비울 때마다 내가 느꼈던 그 수치심, 너도 한번 당해봐라. 남편은 씩씩거리며 저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너 진짜 후회 안 하냐? 이렇게 망신 주고 무사할 줄 알아? 너 이혼이야. 알아? 이혼? 아, 고맙네. 내가 바라던 바야. 근데 이혼은 내가 해주는 거야. 유책 배우자는 너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캐리어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너 우리 집에 와서 빌 생각하지 마. 우리 아빠 알면 너 뼈도 못 추려. 갈비찜 뼈다귀가 아니라 네 뼈가 나갈 줄 알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넋이 나가 서 있는 남편의 찌질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신장동으로 가주세요. 친정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데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전쟁터는 조리원에서 친정집 거실로 옮겨질 겁니다.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평생 귀하게 키운 딸이 밥 굶고 쫓겨왔다는 걸 아시면 우리 아빠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이제 진짜 마지막 결전이 남았습니다. 제 남편, 아니 그 식충이가 과연 어떤 낯짝으로 저희 부모님 앞에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익숙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거실에 있던 부모님이 토끼 눈을 하고 달려나오셨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어야 할 딸이 퉁퉁 부은 눈에 환자복 차림으로 캐리어 하나 달랑 끌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치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왜 여기 있어? 김서방은? 엄마가 제 손을 잡는데 그 따뜻한 온기에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우는 딸을 보며 아빠는 묵묵히 제 짐을 받아주셨고 엄마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식탁 위에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엄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부터 차려주셨습니다. 일단 먹어. 먹고 얘기해. 내 새끼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조기구이. 그 밥상을 보니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마치 며칠 굶은 걸신 들린 사람처럼 밥을 퍼넣었습니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씹지도 않고 삼켰습니다. 혹시나 누가 뺏어 먹을까봐 허겁지겁 먹는 제 모습을 보며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천히 먹어, 채알라. 누가 뺏어 먹니? 엄마의 그 말에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응. 뺏어 먹어. 그 새끼가 내 밥 다 뺏어 먹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물 한 모금으로 밥을 억지로 넘기고 지난 4일간의 지옥 같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1만 원 아끼겠다고 보호자 식사를 안 시킨 것부터 내 미역국 국물 다 마시고 침 뱉어 놓은 것, 갈비찜 고기 다 발라먹고 뼈다귀만 던져준 것, 배고프다고 했더니 유세 떤다고 컵라면 냄새 풍긴 것까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엄마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아빠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갔습니다. 평소 말수 적고 점잖으신 아빠가 주먹을 꽉 쥐어 식탁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지 취급받기 싫어서 나왔어. 엄마 아빠가 해준 조리원인데 내가 거기서 남편 눈치 보며 굶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아이고 이년아. 미친놈, 그 천하의 몹쓸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밥 굶기지 말라고 그 돈을 줬는데 지 주둥이에 밥이 넘어가더냐. 엄마는 당장 사위놈 머리끄덩이를 잡으러 가겠다며 일어서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새 무슨 생각을 하고 왔는지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있더군요. 아빠가 엄마를 제지하고 조용히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올라오게.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표정이었지만 장인 장모 앞이라 애써 웃음을 짓더군요. 아이고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뛰쳐나와서 놀라셨죠?
산후 우울증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서 끝까지, 이 인간은 끝까지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가 떨려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아빠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김서방, 자네 배고픈가? 네. 아, 저녁 때가 돼서 출출하긴 합니다만. 그래. 그럼 밥을 줘야지. 아빠는 부엌으로 가서 제가 먹다 남긴 밥그릇과 생선 가시가 수북한 접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편 앞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먹게. 네. 장인어른, 이건 지은이가 먹던 거 아닙니까? 왜? 내 딸이 먹던 건 더러워서 못 먹겠나? 자네는 내 딸 밥그릇에 숟가락 잘만 꽂던데 이건 왜 못 먹어?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부부니까 편하게 나눠 먹으려고 했던 건데 오해가. 오해? 아빠의 호통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밥이라는 게 뭔가? 단순히 배 채우는 사료가 아니야. 사람은 밥심으로 살고 밥정으로 사는 거야. 자네는 가대 낳은 사람. 밥그릇을 뺏은 게 아니야. 내 딸의 생명줄을 끊어놓으려 한 거야. 짐승도 제 새끼 낳은 어미한테는 먹이를 양보해. 자네가 짐승만도 못해서야 쓰겠나. 남편은 입을 벙긋거리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내 딸 고생시킬 거면 반품해. 당장 이혼 도장 찍어. 하고 소리치셨고요. 아빠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남편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자, 받게. 자네가 그토록 아끼고 싶어 했던 돈 5만 원이야. 보호자 식비 5일치 내가 줄 테니 이거 가지고 나가서 국밥을 사 먹든 고기를 사 먹든 하게. 그리고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집에서 내 딸 밥 뺏어 먹는 놈은 사위가 아니라 도둑놈이야. 당장 나가. 남편은 허둥지둥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쭉 으려다 멈칫하더니 도망치듯 현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빠는 단호하게 도어락을 잠가버리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배가 부르니 잠도 잘 오더군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남편은 고작밥 때문에 이혼이 말이 되냐며 소송을 거부했지만 저는 조리원 CCTV 영상과 남편이 보낸 문자 내역, 밥 가지고 유세 떨지 마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인격 모독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려다 아빠가 사돈, 아들 교육 똑바로 못 시킨 죄. 묻기 전에 가시죠라고 으름장을 놓자 꽁무니를 뺐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평생 남편 눈치 보며 밥상머리에서 구박받고 사셨더라고요. 자기가 당한 서름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하려 했던 거죠. 저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제 손으로 끊어낸 겁니다. 지금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녀 타이틀을 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는 아빠 없이 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해 처자식 굶기는 아빠보다는 혼자라도 당당하게 밥상 차려주는 엄마가 100번 낫다는 것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밥 좀 뺏어 먹은 거 가지고 이혼까지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나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맛있는 반찬 하나 더 챙겨주고 따뜻한 밥 한 공기 먼저 건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랑이고 존중이고 배려입니다. 밥그릇을 공유할 자격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내 밥그릇을 탐내거나 나에게 찬밥만 주는 사람과 마주 앉아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숟가락을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식탁을 박차고 나오세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들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나를 위해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드시길 바랍니다.